자, 프리 들어갈게요.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시간 제한을 해서 시험 본다는 게 사실 자기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연습이 잘 안 되면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마지막에 실전 시험에서는 내가 분명히 점수가 잘 나와야 정상인데 안 나온다, 이상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서 분명히 시간제에서 계속 연습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한영외고 시험에 맞추어서 연습하는 건 더더욱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영외고 시험에 맞추어서 수능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틀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맞췄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해주시고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 이런 것도 좀 전략을 잘 세워서 제한 시간 내에 점수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부터 해보면 자 이거야. 우리가 수의 나눗셈을 구할 때는 미지수를 설정해서 풀자였는데 근데 이거 가급적이면 정형화 시키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미지수 x라고 놓을 거냐 라는 거야. 누구를. 그러면 누구를 이미야. 누구를 x라고 할 거야. 누구를 3번에서 1005를 아까 잘했잖아. 아까 1006을 x라고 놓은 거 아니야? 그치? 1006을 x라고 놓는 게 일단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1006을 x라고 놓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무엇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무엇을 그냥 x라고 하자고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1006을 x라고 놓을 거야. 뭐 1005를 놔도 괜찮아. 네, 그냥 얘 x라고 놓자고요. 그럼 첫 번째 식부터 보면은 그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는 거야? 그 1005라는 것은 x-1이잖아요. 그럼 x-1의 10제곱은 x로 나눴으니까 몫이 있어. 걔를 q1x라고 할게요. 그 나머지를 r1으로 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럼 r1을 구하려면 뭘 한다는 얘기야? x에 뭘 대입해? x에 얼마를 대입해?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r1을 구하기 위해서 x에 0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면 r1이라는 것은 항등식이니까 그럼 r1은 0을 대입했어.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다.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얘는. 그쵸?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두 번째 얘기가 이제는 그럼 1005의 15제곱이라는 것은 x-1의 15제곱이야. 근데 걔를 똑같이 x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을 거고 그 나머지를 R2로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R2를 구하려면 역시 X에 뭘 대입해야 돼? 똑같이 0을 집어넣어야 돼. X에 0을 넣는 거라고. 근데 X에 0을 넣었더니만 어떤 일이 생겨요? R2라고 하는 값이 0을 넣었더니 얘는 R2만 남지만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의 15제곱이 나오는데 음수잖아요. 음수가 가능하냐고. 요 식에서는, 그러니까 요 흰색 식에서는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 왜? 1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항이 되면 돼. 하지만 우리는 사실 식의 나눗셈이 아니라 수의 나눗셈이야. 이 x가 사실 누군데? 1006이잖아. 그럼 1006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어때야 되는 거야?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얘는 뭐보단 작아야 돼? x로 나눴으니까 x보다는, 즉 1006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나머지가 음수가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형제는 어떻게 해? 1006을 더한다고. 그 얘기지. 그치?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정답 맞췄는데? 그러니까 1006을 여기다가 더해야 된다고요. 기억나요?
그래서 R2는 1005가 되는 거야. 수의 나눗셈에서는 마지막에 여기서 구한 값이 이 나머지 범위를 벗어나면 나누고자 하는 그 x값을 계속 더하거나 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 였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자, 기억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사실 이제 시험 범위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합성함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시험 범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성함수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집어넣는데 됐다. 자, 4번. 자, 두 개의 다음 식에 대해서 각각이 모두 x 빼기 7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x 빼기 7로 나누어 떨어진다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x 빼기 7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인수정리의 관점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7을 집어넣어주면 0이 된다라는 얘기죠. 인수정리, 그쵸?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럼 걔는 x 빼기 7을 인수로 갖는 거다. 7을 대입한 게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주어진 그 발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각각의 7을 집어넣은 이 F7 더하기 G7이 0이구나. 또는 F7 플러스 2 G7이 0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요 식을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죠. EFX 더하기 GX가 X 빼기 7 곱하기 어떠한 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둘 중 하나의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뭐 얘는 좀 약간은 식이 기니까 일단은 그냥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서 F7과 G7을 구해보자. 얼마 나올까? F7 얼마? 0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연립해서 이거의 2배에서 얘를 빼도 0이거든요. 그럼 F7은 0이네요. G7도 0이네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을 썼더니 아하! F7이 빵이다. G7이 빵이라고 알 수 있고 다시 그럼 그 얘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fx가 x-7 곱하기 땡땡땡이야. gx도 x 빼기 7 곱하기 땡땡땡이야. 까진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부터 자 fx랑 gx 중 하나는 x 빼기 7로 나눠지고 하나는 나눠지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둘 다 x 빼기 7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 기억은 틀린 거다. 니은은 그럼 얘도 x 빼기 7을 인수 갖고 있어. 즉 fx도 x 빼기 7 곱하기 땡땡땡 gx도 x 빼기 7 곱하기 땡땡땡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는 x 빼기 7의 제곱 곱하기 땡땡땡이네요. 니은이 맞죠? 디귿은 gf7이 gfx가 x 빼기 7로 나누어 떨어지냐를 묻는 것은 결국 인수정리에 의해서 gf 누가 0이냐를 묻는 거라고요. gf 7이 0이냐를 묻는 거죠. 디귿은. 근데 우리는 일단 f7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이 얘기는 g0이 0이냐를 묻는 거야. 디귿은. 근데 g0이 0인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디귿은 잘못된 거야. 됐어요? 이해됐죠? 다음에 7번.
복소수의 거듭제곱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 관련된 문제는 형태를 예쁘게 고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형태를 예쁘게 고친다가 일단은 그러니까 각각의 복소수, 그러니까 Z라는 복소수, 그 다음에 W라는 복소수를 생각했을 때 일단 Z부터 써주면 그러니까 Z가 루트 2 빼기 3i분의 3 플러스 루트 2i고요. 그 다음에 요 오메가죠? 오메가가 루트 2분의 z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 받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놈은 일단 예쁜 놈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먼저 정리하고 얼추 정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뭔지를 먼저 밝혀내야 돼. 자, 이거 안 예쁘다고. 왜 안 예쁜 거니? 분모에 i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소수가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은 일단은 요 분모가 그러면 허수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실수화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곱한다? 분모 분자에 얘의 켤레 복소수인 루트 2 플러스 3i를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됩니까?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얼마 나오죠? 분모 11이 나오죠. 요거 11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괜히 막 전개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 켤레 복소수 곱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되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2 더하기 9 분모 11이고요. 그럼 분자는 그냥 3 플러스 루트 2i랑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3i를 곱한 거니까 얘는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산할 때는 실수부 먼저 써주고 허수부 써주면 되니까 실수부는 요거 3루트 2랑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마이너스 3루트 2네요. 그러니까 실수부는 0이고요. 허수부는 이거 9i랑 이거 2i니까 11i가 되네요. Z는 i야. 됐죠? 자, Z 대신에 i를 같이 집어넣어주면 그럼 이놈은 루트 2분의 i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Z의 켤레 복소수는 뭐니?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i의 켤레 복소수는 뭐죠? 왜요? i의 켤레 복소수 이걸 질문해야 돼? i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끝났네. 루트 2분의 뭐야? i 빼기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놈이라고요. 오메가입니다. 자, 오메가가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이야. 근데 우리 이런 꼴에 대해서 이거의 n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자, 우리가 복소수의 n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은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두 가지야. 하나는 그냥 대표적인 게 어떤 꼴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복소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이런 꼴. 이게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이게.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이런 꼴. 하나랑 또 하나는 또 다른 복소수가 있는데 걔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꼴. 물론 얘를 가지고 루트 2를 부모 분자에 곱해주면 얘는 뭐 2분의 루트 2 더하기 뭐 루트 2i 같은 거겠죠. 둘은 같은 식인데, 자, 이런 꼴이 보이면 n제곱이 1 되는 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했었죠? 얘를 어떻게 변형했지? 2를 곱하고 이거 넘겨서 제곱했죠. 맞아요? 이런 꼴이 보이면 일단 이 식을 2z1 빼기 1은 루트 3i로 고친 후에 제곱해서 정리했잖아. 근데 이런 꼴이 보이면 이거 어떻게 정리했지? 그냥
바로 제곱해버렸다. 이런 꼴이 보이면 그냥 바로 Z2의 그냥 바로 제곱을 구해서 결정이 될 때까지 계속 변형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자, 어차피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 특정 복소수가 예쁜 형태가 나왔으면 그 n제곱이 어떤 정수가 되는 꼴을 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놈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는데, 근데 각각을 변형하는 방법은 얘는 이런 식으로 변형, 이거는 계속 제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온 순간 뭐라는 거야? 이거를 제곱을 그냥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오메가를 제곱합니다. 얼마 나와요? 분모 2분의 제곱해주면 실수부 뭐가 나와? 실수부는 0 나오죠. 이거 제곱해주면 실수부 0 나와요. 이거 제곱은 1이고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허수부는 마이너스 2i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i네요. 따라서 오메가의 4제곱은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8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된 거고, 우린 이거를 어찌 해석하라고 했다? 이 얘기를 n제곱이 1이 되는 그놈을 주기로 해석하자라고 생각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주기가 8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이 되는 놈은 뭐야? 8의 배수는 전부다. n제곱은 1인 거야. 그래서 문제는 8의 배수를 구하는 거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12개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접근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잘 상기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단지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풀이가 명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풀이식이 명확하고 남한테 설명해도 남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너 정말 잘 푸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는 그거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속 요청하시고 계속 고치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7번 됐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10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10번 문제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좀 외워두면 좋은 꼴이었는데, 자주 나오는 꼴이었어. 근데 그걸 뭐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자, 이거였다. 우리가 fx라고 하는 식이 있어.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이란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식을 그냥 fx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냥 fx라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의 두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fx분의 1은 fx분의 1이 0이 되는 그러한 꼴을 생각해 본다면 fx분의 1이 0이다의 꼴은 그럼 일단 두근은 뭐가 될까요? fx 이꼴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fx분의 1 이꼴 0의 두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인데 근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만들면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근데 역수를 그대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그 2차 방정식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니? 대입을 한다. 기억나니? 기억나지 않는다. 순서가 다 뒤집어진 식이었죠. 뭐였어요? 이거였다고요. 이거였다. 그러니까 A 글이 알파랑 베타면 A, B, C의 순서를 뒤집은 이놈의 두근은 역수였다고요. 왜요? 대입해보면 돼요. 대입을 해보라고요. 실제로 대입을 해봐. 자, fx분의 1은 뭐야? x 대신에 x분의 1 대입한 거야. 맞죠? x에다가 x분의 1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럼 x에 x분의 1을 집어넣어 보세요. a 곱하기 그럼 x제곱분의 1 b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c는 0인데 어차피 이거 식이니까 방정식이니까 양변의 x제곱을 곱해도 같은 식이잖아. 그 양변의 x제곱 곱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써봐. 그 식이 이 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나오는 꼴입니다. 기억나? 수업 때 했던 거? fx 이꼴 0이라는 식이 있으면 그러면 일단 요거 기억날 거야. 그럼 fx분의 1 있고 0의 두고는 얘야. 근데 그 fx분의 1은 뭐냐? 2차 식이면은 얘를 뒤집은 식이라고요. 그럼 하나 더. 그럼 f 마이너스 x분의 1 이꼴 0에 그럼 당연히 두근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인 거야. 이거의 두근은. 근데 그 마찬가지로 또 물을 거 아니야. 그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은 뭐냐? 그 똑같이 이 흰색처럼 대입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나와?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 나오는 거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뒤집어진 식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게 이 문제라고요. 10번 문제라고요. 자, 주어진 계수가 실수의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이꼴 0의 두근이 pq래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p분의 1과 마이너스 q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아, 물론 아직 적지 마세요. r이 마이너스 p분의 1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r과 s의 크기 순서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까진 됐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p랑 q에 지금 문제 뭐냐면 이제 문제 써주면 자, 이거의 두근이 p랑 q라고 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거의 두근이 요거죠, 요거 요식. 자, 요거의 두근이 r과 s라고 했다고요. 그 일단은 이런 관계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제 됐잖아요. 이런 관계인데 근데 이제 p랑 q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으면 p가 여기 있대요.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q는 여기에 있대요. 까지 됐죠.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p의 역수는 어디 있을까요? 헷갈리면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 값이 있어요. 그냥 아무 숫자나 생각을 해봐. 머릿속에서 생각했어? 그러면 그거의 역수를 생각해봐. 역수 어디에 있니? 역수 여기 있는 거죠.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p분의 1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p분의 1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p분의 1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q가 여기 있으면 그럼 마이너스 q분의 1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의 두근이 p랑 q면 그럼 얘의 두근은 마이너스 p분의 1과 마이너스 q분의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q분이 더 작잖아요. 문제를 봤더니 이놈을 뭐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r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r이 s보다 더 작은 놈이니까. 그럼 이놈이 s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 순서는 rpqs 이렇게 됩니다. rpqs 이렇게 돼요. 자, 됐어요. 자,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거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하는 우리 재영이 학생이 어제 와서 1회 시험 봤어요. 잘 봤어. 여러분보다 잘 봤어요. 그러니까 잘 봤는데 그 학생은 이 문제 풀 때 그냥 아예 처음부터 p랑 q를요 그냥 하나를 뭐 4분의 1, 뭐 하나를 마이너스 4분의 1, 또 하나 뭐 2분의 1, 뭐 이렇게 쓰고 풀었더라고. 처음부터 숫자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또 다른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했더라고요. 나쁘진 않겠죠. 나쁘지 않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이제 문제식 자체가 이러한 어떤 방정식의 상황이 다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은 이놈이었구나 라는 걸 아직 좀 기억을 해두면 문제 풀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14번 문제. 14번. 이거 다 정리 잘 해놨지?
자, 14번. 혈례복소수의 성질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문제 나온 상황을 보면은 이거야. a 더하기 bi의 제곱에 이렇게 혈례복소수가 있대.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성질은 이 혈례복소수가 전체 제곱에 있든 요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있든 결과는 어떠니? 같거든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선생님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바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항상 그냥 같다. 그건 성질인데,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니? 혈례복소수니까 이 전체 반은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돼? 성질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요거 보지 말고 그냥 요거 a-bi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썼어요? 그걸 아니 왜 그거 하면 안 되지? 맞았는데 왜 내가 왜? 자, 그러니까 얘는 a 빼기 bi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라고. 혈례복소의 성질이잖아. 이게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에 있으면 사실 a 플러스 bi의 반은 a 빼기 bi잖아요. 그럼 얘는 a 빼기 bi의 제곱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놈이 3-2i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a 빼기 bi의 4제곱이 5 플러스 12i분의 c 플러스 di란 얘기는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얘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뭔데요? 이거 제곱이잖아요. 이거 제곱이라고. 아, 이놈은 3-2i의 제곱인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죠? 실수 얼마 나와요? 실수분은 얼마? 5 나오죠? 그렇죠? 이 제곱에서 제곱 빼주는 거니까 9 빼기 4, 5가 나오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12i네요. 얘랑 같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놈과 이놈은 또 역시 혈례복소수니까 그래서 c 플러스 di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를 곱한 거란 말이야. 근데 두 개 곱해주면 혈례복소수끼리 곱한 거니까 따라서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죠. 169죠. 그럼 C가 169, B는 0. C 곱하기 D는 빵. 이렇게 됩니다. 혹시라도 계산식이 복잡했거나 그러면 좀 약간 반성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15번 문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분의 2의 5제곱. 아, 자, 이거를 구하는 건데, 네, 그래. 자, 이거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게 예뻐, 안 예뻐? 흔적을 지웠네? 자, 이게, 지우지 마요. 흔적을. 자, 이게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잖아요. 부모의 아이가 있으면 안 예쁘다고.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5제 곱하기 전에 얘를 먼저 뭐 하는 거다? 실수화를 해주는 거다. 실수화했지? 그치? 그래서 이거 먼저 실수화를 해주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분모는 뭐가 돼요? 이거의 혈례복소수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혈례복소수를 곱하면 즉 이놈은 뭐가 된다고요? a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모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그럼 분자는 그냥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약분돼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놈이 바로 어떤 놈이야? 이놈이 Z라고 바꿔버리면 이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놈이라고요? 2를 곱하고 얘 넘겨서 제곱해서 그 식을 정리해야 되는 그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5제곱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놈이야. 그러면 풀 수 있겠니?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놈이다. 뭐야? 네. 찍은 거야? 아니. 푼 거야? 풀이식이 남이 알아줬었지. 아 그래. 시간이 남니? 너 그래서 저기 뒤에 못 푼 거지. 시간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시간 관리 잘해야 돼. 단순히 막 계산하면 안 된다고. 딱 봤을 때 견적 나오잖아. 그놈인 걸 알지, 그치? 뭐 말하는지 알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항상 식이 좀 아름다워야 돼. 식이 아름다워야 돼.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 보면은 16번에 자, 16번에 보면은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미지수가 3개잖아요. 근데 식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A랑 B랑 C를 구할 수가 사실 없는 거잖아. 근데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보통 이런 놈이면 일단 결과는 뭐냐면 A랑 B랑 C랑 같다가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 자,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다면 그럼 뭐가 생각나냐라는 거죠. 자, 얘랑 같대요. 뭐죠? 형철아, 뭐지? 둘이 같대요. 그럼 뭐야? 그치? A는 B는 C.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나와요? 이니야, 왜 이렇게 나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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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철아, 왜? 저거. 그래, 같아 흡입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이것이 넘기면 우리 이거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뭘로 묶어서? 앞에 2분의 1로 묶어주는 그 식이잖아요. 이거 넘겨주면은 그 식 자체가 이렇게 변형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은 0이다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 그 얘가 0이란 얘기는 A랑 B랑 C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A랑 B랑 C랑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하여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BC랑 같다면 그러면 이때는 뭐를 써야 되느냐? 자, 여기는 A는 B는 C. 여기는 또는 뭐라? 또는 자, 요거 넘겨주면은 이것처럼 흰색처럼 뭔가 식을 쓸 수 있다고요. 인수분해식. 이거 넘겨주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그 다음에 요식 나온다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같다는 얘기는 즉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란 얘기고 사실 얘가 0이란 얘기가 이 식이잖아요. 그게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야? 얘가 0인 경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요 두 가지 식을 알아야 되는데 나 그때 수업 때 되게 강조했다. 왜 강조했다고 했어요? 요게 한영외고 선생님이
좋아한다고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문제 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이 식을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16번 문제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변형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지 않으면 ABC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봐봐. 우리는 현재 뭘 알고 있어요? 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가 있죠. 있잖아요. 왜? 왜? 어떤 식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여기서 ABC 이 값을 알고 있다. 이 값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구해버리면 그게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그게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해보면. 그러니까 뭔 말이야? A랑 B랑 C랑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A랑 B랑 C랑 같아.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루트 3이래. 그러니까 A도 3분의 루트 3. B도 C도 다 3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루트 3 그거의 4제곱을 구하는 얘기죠. 그래서 9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상황은 파악되지? 되게 자주 나오는 꼴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알아두시고 다음에는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외워야 돼요. 근데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딱 외워도 막상 시험장에서 이게 적용시키는 훈련이 되기가 오래 걸려.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이놈이구나 계속 좀 이렇게 인지를 좀 해주면은 언젠간 좀 될 거예요. 좀 쉽진 않아요. 자, 17번. 아, 17번 문제. 어디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꼴의 문제인데 아무 데서나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렵긴 하지만 모든 문제집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7번은 자, 상황을 볼게요. x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가 x-3의 제곱으로 나눴더니만 몫이 있을 거고 그 나머지가 3의 n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뭘까요? x에다가 뭘 대입해? 3을 대입하겠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x에 3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자,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근데 이건 항등식이니까 그 얘도 0인 거네. 0 되려면 결국 요 놈이 3 대입한 게 0이 돼야죠. 그래서 3을 집어넣어주면 9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요걸 얘기해야 돼.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게 0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은 이게 3 대입한 게 0이라는 얘기는 이놈의 이식이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야? 3 대입한 게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뭐다? 3을 인수로 갖는 거다. 인수 정리를 생각해야 돼요. 주어진 이식이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거 뭐겠어요?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x 그 다음에 상수끼리 곱해서 b가 되려면 빼기 3분의 b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데 우변도 다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니까
x 빼기 3으로 다 약분이 되겠죠. 그럼 다 약분시키면 까지 주어진 식은 x n제곱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눴으니까 x 빼기 3분의 b야. 는 x 빼기 3으로 나눴으니까 x 빼기 3 곱하기 qx 더하기 3의 n제곱만 남아요. 또다시 뭐합니까? x에 3을 또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에 3을 또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제는 좌변은 3의 n제곱 곱하기 3 빼기 3분의 b고요. 우변은 3의 n제곱이 되니까 그 얘기는 이놈이 1이구나. 그러니까 b가 6이구나. b에다가 6을 집어넣어주면 이 식에서 그럼 a 값이 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유형이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2차식에 나눈 나머지는 첫 번째는 그 2차식이 i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그 2차식이 뭐 x-a 곱하기 x 빼기 b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그 2차식이 이것처럼 x-a의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x 빼기 a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였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우리 요 풀이식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예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꼴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흐름을 명확히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할 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 17번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예전에 19번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그러니까 어디서 출제됐었냐면, 저희는 대원 외고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19번 문제가. 근데 전교에서 한 명이 맞췄네요. 참 어려운 문제야. 이걸 맞췄으면 정말 대단한 거야. 찍지 않고 그냥 맞췄으면 정말 대단한 거야. 19번 문제를. 근데 어제 재영이가 맞췄더라고, 이 문제를. 대단한 거야. 그쵸? 질문을 안 하길래 딱 봤더니 맞췄어. 맞췄어. 자, 19번 문제 볼게요.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17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래요. 그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자연수니까 그냥 뭐 m이라고 할까요? m제곱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m도 자연수고요. n도 자연수예요. 근데 자연수 n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야. 자, 이제 문제는 파악됐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 이거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양변에 4를 곱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죠, 그쵸? 양변에 4를 곱해야 돼요. 일단 그냥 해볼게요. 자, 양변에 4를 곱해요. 그러면 이거 4n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68인가요? 는 4n 제곱이죠. 그런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4n 제곱 더하기 4n이라고 하는 것은 2n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 플러스 여기는 그 67은 얘는 2n의 제곱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할지 눈에 보이니? 이거를 왼쪽으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는 거죠. 그럼 왼쪽은 P제곱 빼기 Q제곱 꼴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 P 빼기 Q 곱하기 P 플러스 Q. 그래서 그 왼쪽 식은 그럼 2n 더하기 1 빼기 2n 곱하기
2n 더하기 1 플러스 2m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른쪽은 마이너스 67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n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니까 얘는 그 정수가 되는 거야. 빼기가 있으니까. 그럼 정수 곱하기 자연수가 마이너스 67인 거예요. 근데 67은 어떤 수랑 어떤 수의 곱이야? 작은 수 곱하기 큰 수로 고치면 얘는 몇 곱하기 몇이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67밖에 없다고요. 67 자체가 소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67이잖아. 이게 지금 얘가 작은 놈이고 큰 놈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67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n을 구할 수가 있다. 구한 n은 16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왜 이렇게 바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은 우리 이게 뭐냐부터 얘기해야 돼요. 도대체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뭐냐? 라고 물어봤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방정식? 이라고 하죠? 얘를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식이 하나잖아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었어?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고친 거라고. 아,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부정방정식이니까 어떤 자연수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두 미지수의 곱의 꼴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거 봤더니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잖아요. 그 얘도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면 그 얘가 p제곱 빼기 q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두 미지수의 곱의 꼴 상수의 꼴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n 더하기 2분의 1로 바꿔야 되는데 2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놈이 제곱의 수로 바꿀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푼 애가 대원외부에 딱 한 명 있었다고요. 실제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은 좀 어려운 거야. 그치? 근데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제 수업의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부정방정식이고 이렇게 바꿔주면 됐었겠구나. 그 흐름까지는 좀 알 수 있으면 좀 좋았겠죠. 21번 문제 21번에 21번은 일단 순차적인 문제인데 자, 두 개의 식이 있으면 거기 주어진 두 개의 식, 하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하나는 제곱의 값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요.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뭔가요? 3이네요. 3이래요. 자, 거기서 첫 번째 문제는 a 제곱 b 제곱 b 제곱 c 제곱 c 제곱 a 제곱을 구하라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네 제곱들의 합이죠. 자, 이거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자, 얘를 구하려면 사실 무엇을 변형해주면 이 식을 구할 수 있냐면,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을 알면 이거를 제곱해서 일단 얻어낼 수 있는 꼴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떤 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이놈을 제곱해주면 이 형태의 꼴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이 형태를 알면은 이 꼴의 결과를 어쨌든 그러니까 완벽히 이걸 제곱한 게 얘랑 같진 않지만 이걸 제곱해주면 이 형태를 얻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죠? 두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왜? 얘랑 관련된 식을 써주면 뭔데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자, 대입해봅시다. 0이죠? 이거 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자, 요 주황색 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봐서 이걸 제곱한 식을 써보자고요.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이란,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가 이거니까 그럼 얘는 이거의 제곱, 즉 A 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2 곱하기 곱배합인데, 근데 이 곱한 게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C란 말이야. 그것은 A, B, C 곱하기 B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A, B, C 곱하기, 그러면 B가 하나, C가 하나, A가 하나 이렇게 중복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A, B, C 합이 0이니까 이거 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놈은 사실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구나. 그래서 4분의 9가 나온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이놈은 이미 3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이거를 제곱한 식을 써. 근데 우리는 1번에서 이걸 구했거든요. 그 1번에서 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쉽게 요 2번 정답이 2분의 9가 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23번. 그 단원은 단원 자체가 좀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2차 부등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좀 애매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 2개가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2차 함수에도 들어갔었고 2차 부등식에도 들어갔었어.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 어쨌든 이 부분은 2차 부등식에 가기도 하지만 연습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또는 방정식이 있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어떤 근해 관계를 생각할 때 두 근이 둘 다 부호가 뭐 양수냐 음수냐 다르냐라고 하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암기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두 근이 양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근이 양수란 말이 있으면 이거는 어느 한 값을 기준으로 두 근이 서로 같은 쪽에 있다는 거야. 다시요. 수직선에서 생각해봐. 수직선에서. 두 근이 양수래요. 그럼 어떤 값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거니? 0을 기준으로 두 근의 수보다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0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거죠. 그럼 두 근이 특정 값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으면 항상 조건이 3개가 나와요. 일단은 그거는 뭐 무시해도 괜찮아. 지금 내가 말한 거는. 근데 이거는 조건이 3개가 필요하다까지는 알아두세요. 조건이 3개 필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이 음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얘도 0을 기준으로 둘 다 같은 쪽에 근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건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근데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잖아요. 서로 다른 부호란 얘기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한 거야? 하나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서로 글이 달라진 거잖아. 그러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뭐 네 번째는요, 그냥 한 글만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부터 할게. 그 조건 세 개는 뭐냐? 둘 다 양수의 조건은요, 이거예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이 어찌 돼야 돼? 0보다 커. 그거나 같다죠. 그렇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잖아요. 같은 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고, 당연히 둘 다 양수니까 두근의 합도 양수겠죠? 두근의 곱도 양수겠죠? 자, 어떻게 자꾸 헛소리 하기도 해요. 자꾸 헛소리 합니다. 무슨 헛소리 하냐면, 선생님, 2i가 큽니까? 3i가 큽니까? 헛소리 자꾸 해요. 예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형철아, 누가 더 큰 거야? 모른다고요. 그렇죠? 크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허수는 양수, 음수 이런 거 없어요. 크기 비교 불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양수란 얘기는 이미 걔가 뭐란 얘기야? 실수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부호가 있다는 얘기는 걔는 실수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허근 이런 거 아닌 거야. 자, 그러면 두 글이 모두 음수다. 당연히 보겠어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은 음수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세 조건을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조건이 딱 하나만 필요하다고요. 하나가 뭘까요? 서로 다른 부호면 조건 하나야. 그러면 조건 하나는 이 셋 중에 누굴까요? 서로 다른 부호야. 네? 판별식만으로 다른 부호인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 뭐겠어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선생님 판별식은요? 왜 안 쓰죠? 이미 얘를 만족하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집니다. 왜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빼기 4ac잖아요. 근데 두근의 곱은 뭔데요? a분의 c잖아요. 맞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근데 a분의 c가 이미 음수가 되는 순간 a랑 c가 다른 부호인 거고 얘도 음수가 되고요. 그럼 이거 무조건 양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가 돼버리죠. 결국 이 조건만 만족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 한 동만 쓰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암기하느냐? 노란색도 암기하는 동시에 사실은 얘도 같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걸 같이 암기해야지만 나중에 이게 떠올라요. 두근이 양수다? 조건이 3개였었지. 그러면 거기서 어떤 조건 3개였는지가 연상된다고요. 됐어요? 조건의 개수까지 같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개 풀면 되는데, 자, 한 근만 0이라는 얘기는 그냥 인수정리예요. 0이 근이라는 얘기니까 뭐야? 0을 집어넣어주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근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F0이 0이라는 얘기죠. 0이 근이니까. 0 대입할 때 0이 돼야 돼. M은 3이네. 근데 확인을 해야 돼요. 이 M 대신 3을 집어넣었더니 실제로 다른 글이 있느냐를 확인해야죠. 한 근만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근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M에 3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주어진 식은 X제곱 3을 집어넣었으니까 더하기 4X가 빵이다 이렇게 되네요. 다른 근 있잖아요. 한 근만 0인 거 맞죠? 그러니까 M이 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풀이까지는 다 했는데, 자, 그러니까 4번 수업할 동안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거칠 거예요. 좀 많이 힘들어 생각하지 말고요. 시험보다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렵지만 여러분이 결국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해결해 놔야 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킬러는 딱 2회 볼 거예요. 2회만. 그러니까 이번이랑 다음 시간 2회만 보고 그 뒤부터는 그냥 오답 개인별 오답에 더 치중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좀 더 늘려서 진행할 건데 아예 해결된 문제 있으면은 이번은 완벽히 푼거니 좀 풀어보고 그래. 자, 전반적으로 일단은 다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 거꾸로 설명할게요. 끝에서부터. 앞에 게 좀 더 어렵고요. 뒤에 게 좀 더 쉬워요. 6번부터 설명을 좀 해보면은 6번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연수에 그러니까 m과 n이 자연수야. 자연수인데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어서 2차 방정식의 글이 또 서로 다른 소수래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는 식이 있어서 여기서 근이 자연수야. 근이 자연수야. 또는 뭐 정수야. 근데 이 a랑 b가 어떤 같은 문자에 대한 1차식이라면 기억나요? a랑 b가 둘 다 1차식의 또 다른 문자라면 자, 이놈의 이 자식을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기억나니 이거? 뭐를 이용해서 풀었다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했던 부정방정식 파트였다고. 그게 변형된 게 6번이에요. 그럼 얘는 바로 뭐야? 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부정방정식이었다고. 근데 지금 그 문제랑 지금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지금 문제도 이게 m과 n은 그 자연수래요. 자연수인데 그러니까 mx제곱 빼기 10x 더하기 n은 0인데 이거의 근이 소수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 소수도 자연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자가 어쨌든 1차식 아니냐. 이거 뭘 생각하겠다? 일단 근계수로 가자고요. 근데 소수야, 소수. 소수들 한번 나열해 볼래? 가장 작은 소수가 얼마죠? 2죠. 그 소수는 2도 있고요. 그 다음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11도 있고 13도 있고 이런 놈인데 m과 n이 또 정수라고 돼 있거든. 그럼 근계수를 써버리는 거야. 두 근의 합은 n분의 10이죠. 두 근의 곱은 n분의 n인데 근데 알파랑 베타는 소수란 말이야. 근데 소수끼리 더했어. 근데 n분의 10이 돼야 돼. 그럼 n분의 10은 소수의 합이죠. 근데 m은 정수잖아요. 자, m이 1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m이 1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야. 10 만들 수 있잖아. 3 더하기 7. 그럼 m이 1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두 근은 뭐야? 하나는 3이고 하나는 7이란 얘기죠. 물론 내가 서로 다른 근이라고 했나요? 문제?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5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이 2가 될 수 있니? 2가 될 수 있잖아. m이 2도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가 되는 거니까 소수합이 5가 되는 거는 알파가 2고 베타가 3이면 되는 거야. 자, m이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4도 안 되고 5도 안 돼요. m이 5가 되면 두 근의 합이 2가 돼야 되는데 소수끼리 더해서 2 못 만든다고. 그럼 더 이상 없네요. 이제 얘를 집어넣어주면 m도 알았겠다, 알파도 알았겠다, 베타도 알았겠다. n의 값 두 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두 n 값들의 합을 구하면 33이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럼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한 거야? 이게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자연수다라고 했던 그놈. 근이 자연수인 2차 방정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기억나요? 근이 자연수인 2차 방정식은 문자가 1차식이면 근계수였고 문자가 2차식이면 뭐를 이용했었다? 판별식을 이용했었다. 그치? 그놈이 이 형태다. 같은 놈인 거 파악하라고요. 파악해야 됩니다. 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 재밌지 않아요? 어려운데? 수학이 재밌다는 말이 아니겠지? 수학이 재밌을 수가 없지. 자, 괜히 헛소리를. 자, 5번 문제. 1이 아닌 두 자연수 A랑 B가 있는데, 근데 문제를 일단 먼저 보면, 그러니까 16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6 플러스 3이 A 곱하기 B래요. 근데 A랑 B는 어쨌든 자연수야. 그럼 얘가 자연수의 두 곱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랑 관련된 문제냐면 인수분해예요. 수의 인수분해야. 수의 인수분해는 치환이죠. 한 놈을 x라고 치환해야 된다고. 한 놈을. 그래서 누구를? 16을. 그래서 16을 x라고 치환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6을 먼저 x라고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야? 두 개의 고백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16이 x예요.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a 곱하기 b란 얘기인데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요. 3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니? 인수를 몇 개만 찾으면 돼? 하나만. 그럼 그 하나가 되는 인수를 찾기 위해서 x에다가 뭘 집어넣겠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약수를 넣겠다고요. 한 놈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후보는 뭐야? 1과 마이너스 1과 3과 마 3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0 되는 값 찾았습니까? 얼마 대입했더니 0 나와요? 아직 안 찾았나? 자, 찾아야 됩니다. 얼마를 대입해 0 나오니? 이 중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야? 누구야? 자, 어차피 봐봐. 이게 A 곱하기 B라고 했잖아. 근데 A랑 B가 뭐 상관없는데 자, 아무튼 누구야? 자, 0 되는 거. 당연히 x에다 양수값 대입하면 안 나와요. 그 저기 다 2x 빼고 다 양수니까. 그 마이너스 1이야, 마3이야?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은 마3을 즉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식은 그냥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니? x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16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러면 19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요거는 직접 조립제법을 찾으면 되고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란 말이야. 그래서 그 A랑 B를 서로 더하라. 그러니까 3번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그게 숫자로 나온 거야.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놈이 있어서 이거 인수분해하라라고 했으면 이거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꼴이면 문제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얘가 갑자기 A 곱하기 B래.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요. 이게 뭔 말이야? 16을 x로 고쳤을 때 이놈이 두 개의 인수의 고백꼴이 나온다. 그 인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문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지? 지금 4번 문제. 4번 문제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Z1이라고 하는 복소수가 1 플러스 i분의 루트 1이에요. i분의 루트 2고 그 다음에 Z2라는 복소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래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z1의 n제곱이 z2의 n제곱과 같아지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자, 일단은 z1 안 예쁘잖아요. 당연히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실수화를 하라고 했고요. 일단 예쁘게 고치면 얘는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분모는 2 분의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이런 꼴에서 자, 이런 꼴이 보일 때 우리는 z의 n제곱 구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계속 제곱하라고요. 그리고 이런 꼴은 어떻게 한다고요? 2를 넘기고 다시 마이너스 1 넘겨서 제곱한 거로 정리를 한다였죠.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얘는 이제 쉽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놈을 제곱해버리면 해봤니? 제곱해봤니? 해봤어? 제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i. 그러면은 자, 이 z1 제곱은 마이너스 i예요. 우린 어디까지 만들어야 돼? 계속해서 양의 정수가 될 때까지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또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또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 1이 되네요. 라는 얘기는 이 z1의 n제곱은 주기가 얼마다? 8이다. 네? 주기가 8이다. 아니 그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놈. 2 곱하고 넘겨서 계속 변형해야 되는데 변형했더니 몇 제곱이 1 나왔습니까? 몇 제곱이 1 나왔어요? 세제곱이 1 나왔어? 나왔어? 세제곱이 1 나왔대요. 그 세제곱이 1이래요.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란 얘기야? 주기가 3이란 얘기잖아. 주기가 3이잖아. 그러면은 자, 둘이 같아지는 것은 최소의 n값이 얼마다? 24다. 그럼 그 24를 도대체 뭘 말하는 거니? 얘랑 얘의 최소 공배수였다고. 그치? 그러니까 8 곱하기 3이 아니라 8과 3의 최소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 됐어요. 질문 있음? 없죠? 없지.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사실 3번이 좀 제일 어렵긴 한데 1번도 만만치 않게 어렵고 쉬운 거 먼저 하자. 어려운 건 나중에 하고. 자, 2번 문제 할게요. 2번도 좀 쉽진 않은데 자, 2번 문제 할게. 근데 요 2번 있잖아요. 2번 요 2번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되게 많이 볼 수도 있어요. 2번 문제는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 풀이식 좀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릴 거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이꼴 0.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알파랑 베타고, 근데 f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 f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2. 이어서 fx 이꼴 0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단, 이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땡땡땡이다. 요 얘기죠. 자, 일단 문제까지 파악됐는데 이제 풀어보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일단 써주면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곱하기 베타도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f 알파가 베타 빼기 1이다는 고쳐야 됩니다. 뭐에 대한 식으로? 알파에 대한 식으로. f 알파니까. 알파랑 베타 같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다야? 2 빼기 알파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베타가 2 빼기 알파니까 얘는 1 빼기 알파다 이렇게 되겠네요. 베타 2 빼기 알파 대입한 거죠. 그 마찬가지로 f 베타도 1 빼기 베타가 돼버리는데, 자, 우린 요 식으로부터 어떤 식을 얘기해야 되냐면, 그렇단 얘기는 fx가
1 빼기 x가 되는 x 값이 뭐란 얘기예요? f 알파가 1 빼기 알파고 f 베타가 1 빼기 베타니까 fx가 1 빼기 x가 되는 x 값이 뭐란 얘기야? 알파랑 베타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x 값을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fx 빼기 1 플러스 x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야. 얘를 넘긴 거. 그럼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거의 두 근도 알파랑 베타야. 그렇잖아. 얘의 근이 알파 베타고 얘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놈과 이놈은 뭐란 얘기니? 두 놈은 같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얘가 0 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면 여기다가 2를 곱한 값이 0이 되는 근도 알파랑 베타죠. 여기다가 100을 곱해도 그 근은 알파랑 베타지. 그러니까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고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놈은 이놈의 실수배다라고 말해야 돼요. 실수배다. 즉 뭐냐면 따라서 fx-1 더하기 x는 실수배다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일 끝에 단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였기 때문에 요 k가 1인 거예요. 그 조건 때문에. 즉 따라서 fx는 그러면 얘만 다시 넘기면 되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넘겼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x인 거죠. 됐니? 그거에 이꼴 빵의 근의 합이니까 제 근계수 넣어주면 5번 정답인 거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 기억하세요. 이 문제 그러니까 요 풀이법을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 때 이런 식의 문제는 항상 지금처럼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흐름. 근데 이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오래 걸려. 이 풀이식을 잡는 게.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이제 둘 다 좀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자, 1번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1번 문제 같은 저 놈을 뭐라고 하냐면 복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x 4제곱 빼기 ax제곱 플러스 1 이꼴 0. 물론 이제 얘는 a가 100 이하의 자연수래요. a는 100 이하 자연수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얘가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에 곱이 되는 a의 개수를 가지고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린 이것을 어쨌든 복 2차식이라고 하잖아요. 복 2차식 어떻게 푸나요? 복 2차식을 어떻게 푸나요? 일단은 x제곱을 t로 치환해보죠.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형태를 어떻게 바꿨다? p제곱 빼기 q제곱의 꼴로 바꿨다 였어요. 자, 다시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형철아, 복 2차식 어떻게 푼다고? 바꾼다. 그쵸? 그거였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되는지를 확인해보자.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저놈을 p제곱 빼기 q제곱의 꼴로 바꿔보자. 이거였다고. 이게 복 2차식이에요. 그러면 먼저 x제곱을 t로 치환했다. 그럼 치환해주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1 이꼴 0인데, 근데 얘가 치환된 이놈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근데 개수가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개수가 정수란 얘기인데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 A가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치? 이게 정수끼리 곱해서 1 만드는 수인데 A는 좀 자연수거든요. 그리고 A는 2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얘가 T 빼기 1의 제곱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밖에 없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즉 이렇게 T로 치환할 때 안 된다면 얘를 P제곱 빼기 Q제곱으로 고쳐야 되는데, 근데 기억나죠? 이때 P제곱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둘 중 하나라고요. P제곱은 뭐를 포함한 거다? 얘랑 얘를 포함한 제곱식이다.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을 포함시키는 제곱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는 P제곱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인 경우랑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경우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빼야지만 P제곱 빼기 Q제곱인 거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빼는 것은 여기서는 일단 제곱해주면 얘랑 얘는 나오지만 2x제곱이 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2x제곱도 빼야 되고 또 마이너스 a 또 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20과 20은 같은 식이죠. 그럼 이때는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둘은 같은 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얘는 이제 P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Q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Q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Q제곱이 되려면 결국 요 2 플러스 A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2 플러스 A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 플러스 A가 뭐가 되는데, 어차피 A는 자연수인데 완전 제곱식이니까 최소 뭐부터 2의 제곱인 4가 되거나 3의 제곱이거나 4의 제곱이거나 5의 제곱이거나 이런 놈들이에요. 물론 A가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럼 최대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수는 100까지겠죠? 10의 제곱. 그 말은 뭐니? A는 2, 7, 14, 23부터 98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A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답 쓸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만족하는 자연수 A가 몇 개냐를 물어봤으니까 이 중에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벌써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2가 서로 겹치거든요. 그럼 겹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세야 되는 거지. 겹치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세서 겹치는 거는, 그래서 전체 이 개수를 구하면 그 개수가 18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2차식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알아두면서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라서 그냥 좀 중요도는 있는 문제입니다. 자, 대망의 3번인데요. 자, 3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3번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서 3번은 일단 풀어주겠지만 이 3번은 좀 약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3번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나머지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3차식으로 나눈 문제인데, 자, 볼게. 자, fx가 이제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때 몫이 있겠죠? 그냥 q1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에요. 자, 일부러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간격을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 이제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는데 그 몫이 q2x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x 빼기 4래요.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놈을 같은 fx인데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때 몫이 q3x면 나머지가 뭐냐? 그 나머지가
2차식의 꼴. 왜냐면 3차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은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단순하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 얘를 풀려면 두 개씩만 있으면 돼요. 그 두 개씩은요. 첫 번째는 이놈으로 나누는 나머지랑 두 번째는 이놈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한데 근데 문제가 x 빼기 1 제곱으로 나눈 게 아니라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변형해야 돼요. 다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와 그 다음에 얘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하다고요. 그 나머지가 필요한 거니까 주어진 이 식을 x-1의 제곱으로 묶어서 묶이지 않는 나머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 얘로 묶었어요. 그럼 묶으면 뭔가 묶이겠죠. 그럼 여기도 그럼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냥 묶이겠죠. 근데 뭐가 묶이냐? 야 이건 신경 쓸 게 없어. 묶이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 2차식이잖아. 얘도 2차식이잖아. 그 얘를 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뭐야?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을 나누는 거예요. 뭘로? 이놈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그럼 당연히 몫은 얼마야? 1이죠? 그쵸? 여기다가 1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야? 여기서 얘를 뺀 거라고요. 4x 더하기 2네요. 나머지가.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4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시간. 그럼 요걸 얻어낸 거야. 요거를.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뭐가 필요해? 이놈을 사실은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해. 그 몫이 있어. 역시 몫은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역시 똑같이 이놈을 이놈으로 나눈 나머지만 필요해.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나머지예요.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 6입니다. 구했어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관건인데 실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실전에는 얘랑 얘가 주어집니다. 문제.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식과 이 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A, B, C를 구하려면 식이 분명히 3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은 지금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로 식을 풀려면은 이 식을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화시키냐면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그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이놈을 얘로 나눠버리면 같은 식이니까 요것만 남아야 되는데 그 어차피 얘도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 말은 이놈을 얘로 나누면 얘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얘를 얘로 나눴다? 몫이 얼마일까요? 몫이 얼마일까? 똑같이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 몫은 A죠. 왜? 최고차항 개수가 AX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요 X제곱이 일단 A개는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가 되고 그럼 뭐가 남는다? 4x 더하기 2가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여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여기 이해돼요 지금? 근데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요것만 이용하면 돼. 요것만. 이게 뭔 말인데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근데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세요. 0이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얘는 9a 그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6이 된다고요. A가 0이네요. 따라서 나머지는 A 0 대입해주면 4x 더하기 2가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사실은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확실하게 좀 해석하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일단 클리닉 이따가 우리 3시에 가야 되고 그 전까지 좀 가만 거지? 2시에 뭐가 있니? 저기 복수 테스트 준 거는 일단은 그 시간 되면은 오늘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드시면 과제로라도 일단은 풀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오늘 테스트 본 거 틀린 것들 요 리스트는 나 제출해 주셔야 돼. 제출할 때는 이거는 여기 다 체크 다 해놨어? 그런데 이것도 틀린 거와 여기다가 다 체크 여기다 바로 체크하면 돼. 그럼 체크해서 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클리닉은 303호입니다. 303호니까 303호에서 진행을 할게요. 선생님은 식사 좀 하고